안녕하십니까, 송영선입니다. 연일 며칠 동안 날씨가 춥네요.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정서도 거의 같을 거로 보입니다. 원래 이 꽃샘 추위라는 게 겨울 추위보다도 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봄이 온다는 기대 속에 사는데 따뜻하고 꽃잎이 나오고 참 나무잎이 나오고 꽃이 봉우리를 터뜨리는 봄이라고 생각하는데 눈도 오고 4월달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황당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식물들의 성장에도 예상치 않는 피해를 주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거의 혹독한 꽃샘 추위 상태입니다. 촛불혁명이라는 이름 하에 정권을 쟁취하고 난 뒤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국민이 주인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정한 것도 책임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법치는 진작에 무시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 가족 경호기간이 끝났는데도 청와대의 경호처가 맡아라, 이호 여사 맡아라. 이거 김정은 식이죠. 대한민국이 만약 법치주의 국가라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부정, 역사에서 이승만, 건국자인 이승만,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벗어나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려놓은 박정희 다 역사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4.3 사태를 무슨 대단한 애국단체로 둔갑을 시켜 돈까지 줬어. 주말에 서울 올라와서 한미동맹 파괴하라. 미국 놈들 양키 고홈 집에 가라. 이딴 식의 프레카드나 구호나 외치게 하고 쌀쌀합니다. 쌀쌀한 봄바람이 아니라 이게 시샘바람이에요. 시샘바람. 시샘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건 나라를 밑바닥부터 흔들고 있어요. 4.3 단체에 4.3 위원회에 30억을 지원해주면서 미국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 사실 갈루치 소장은 연구소 이사장 갈루치 소장은 굉장한 대북 소위 말하는 대합하고 좀 온건파입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온건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4년 제네바 합의가 너무 물렁하게 됐다. 그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봐도 그렇게 거슬리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밑에 인사에 대해서 한국에서까지 간섭을 하는 거예요. 장기 집권이라고. 연구소는 권력단체가 있기 때문에 장기 집권이란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장기 집권으로 받는 것은 장기 집권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연구소를 하나의 권력 구조로, 권력단체로 생각해서 자기들 휘하에, 청와대 휘하에 두고 주무르고 싶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생각의 자유가 가장 뿌리 깊은 미국의 건국 이념, 법치주의, 가장 강력한 미국 사회를 끌고 가는 하나의 중심 세력인데, 중심 가치인데, 이걸 물 건너, 바다 건너 한국이 이래라 저래라. 청와대하고 뜻이 안 맞다. 원래 연구소의 돈 지원은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거야말로 민간 외교입니다. 공공 외교. 20억을 투자하면은
뭐 여기서 평가 허접하다고요? 보고서가 건방진 인간들. 그 연구소가 허접한지 아닌지 평가나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지금 평가해서 허접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허접한 연구소에 저 마누라는 왜 보냈어? 허접하다고 그거 빼내라 하던 인간이 저 마누라는 그 허접한 연구원에 왜 1년 가 있도록 만들어?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이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지금 이제 식상합니다. 저는 소탐 대실로 봐요. 동전 몇 입 주술라 하다 나중에 이제 수표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한미 간에 있어서 혹은 동맹국이나 다른 우방국도 인적 네트워크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북한에 대한 정보도 무슨 시진트라 해서 백두금강 신호정보 무슨 이런 영상정보를 통해 가지고 얻는다.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주한미군의 전략재산을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맞는 얘기예요. 주한미군이 커버할 수 없는 전략재산, 우리만 가진 전략재산이 휴민터,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를 빼내는 겁니다. 내부 돌아가는 얘기, 컴퓨터상으로, 인터넷상으로 혹은 기계상으로 표현한 데는 사람의 눈을 보고 땀을 흘리는 걸 보고 피부를 만져보고 같이 술을 마셔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얻는 정보. 국정은 그거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휴민트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 안 없애고 남겨둬도 아주 물론 대북 정보를 확보하는 데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쓴다고 하는데 그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보 얻어서 뭐 하시게요? 대공수사 안 한다면서. 20억을 한미연구소에 주는 것은 20억을 그냥 던져주는 것 아니고 정말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주요한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는 한국의 싱크탱크하고 다릅니다. 한국의 싱크탱크는 정말 보고서만 던져놓고 싶어서 던져놓은 게 아니라 저도 국책연구소에서 20년 이상 있었지만 20년간 있었지만 정부가 그것을 하나의 브레인으로 혹은 어드바이스로 받아들여 정책에 입안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책 입안하거나 정책 집행하는 데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니까 국회에서 뭐 KDR이라든가 카이다라든가 예? 이런 자료 가져와가지고 대정부 질문하고 상임위 할 때 자료로 많이 씁니다. 그것만 해도 상당히 나름대로 조금 발전을 한 건데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는 정부가 반 지원하고 반의 그 연구소가 펀드레이징을 해가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완전 독자적인 정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로서 하는 사람들. 민주당이 집권하면 민주당 쪽의 성향을 가진 연구소의 사람들이 대거 백악관으로 가서 이때까지 해온 연구와 그들이 보는 시각으로 그 정부를 자문을 해줍니다. 공화당 집권하면 다시 정말로 말 그대로 think 탱크입니다. 생각을 전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보고예요. 탱크예요. 저수지예요. 대한민국의 think 탱크는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think 탱크예요. 깔아앉는 탱크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습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만 봐왔을 그런 식으로 국내 국책연구소를 보니까 혹은 연구소를 보니까 R&D 같은 게 사회과학에서도 R&D가 필요한데도 R&D가 뭔지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인프라고 그것이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국내 연구소의 소장들을 전부 정치 성향이 진보인 사람들 다 끌어넣는 거예요. 진보인 성향인 사람이 이사장으로 들어가니 그전에 멀쩡하게 일 잘하던 사람 연구 업적이 대단한 사람도 야 너는 청와대하고 생각이 안 맞아. 지금 진보 정권하고 안 맞아. 나가.
다시 말하면은 연구소를 권력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권력은 안 주면서 그 소장이나 이사장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그걸 권력기관처럼 해서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은,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 따라서 있는 연구원을 뭐로 취급하느냐? 브레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료로 생각해요. 자료. 노예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사장이 바꾸는 거예요. 색깔이 안 맞다고. 이거 지금 한미연구소에 20억을 1년 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 인프라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2차 대전에서 참패하고 난 뒤에 다시 일었을 때에 미국이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경제 성장시키라고. 그리고 완전히 죽었던 군대를, 군대는 아니지만 자위대 형태로 일단 스스로 치안할 정도로 지키라고 돈을 보태줬어요. 그것과 경제 기반에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45년에 가장 잿더미가 된 나라가 1980년대 40년 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 그때 일본이 계속 한 게 뭔지 압니까? ODA입니다. 해외 개발 자금,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t. 말은 ODA지만 그걸 가지고 일본이 진짜 포커스를 맞추는 뭐냐? 현지에 대한 연구, 현지에 대한 네트워크 만드는 겁니다. ODA를 내보내는 국가에. 소위 말하는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미연구소를 저기 돈을 20억을 대주면은 거기에 앉았는 전 정권 혹은 전전 정권 워싱턴에서 핵심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전부 연구소 이사장으로 오거나 연구원으로 와 있습니다. 선임연구원 고문으로 와 있습니다. 대워싱턴을 통한 외교를 할 때 그들만큼 활용하기 좋은 라인이 없습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소탐대실이에요. 소탐대실. 동전 몇 개 줍겠다고 막 아웅다툼해서 나중에 수표로 되돌려줘야 돼요. 이 정부가 소탐대실이 장기예요. 특기고. 이 한미연구소는 그냥 불거진 거. 특히 학자들에게 제일 언짢은 게 학문적 자존심을 건드리고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강의할 때에 다른 건 다 참아도 총장이 들어가 당신 강의 내용이 이래, 이런 식으로 가르쳐, 저런 식으로 가르쳐. 거기에 참는 대학 교수 없습니다. 가장 자기의 그게 소위 말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연구가 허접하니, 라인이 안 맞니, 거기에 한 부서에 있는 소장이 너무 장기 집권하느니,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워싱턴 핑크탱크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일본 사사카와 재단에서 주는 돈을 쓰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간섭 안 한다는 거예요. 일본이 돈이 남아들어 그짓 하는 거 아니에요. 간섭 안 하는 거, 벨이 안 꼴려서 때에 따라서는 정책 보고서가 정말 반일이고 일본을 폄하하고 듣기 거북해도 다 받아들입니다. 참고로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역으로 정책을 내놓을 때 아주 좋은 자료로 쓰니까.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 의견이 다른 사람을 자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포섭하면, 끌어들이면 그보다 큰 인적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이 전 정부에서 전부 중요한 안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국방부 장관, 재무장관, 상공부 장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갈 때 부랴부랴 어떻게 라인이 없나, 청와대 다 잡아줘 보이, 정의용 실장 말고는 제대로 뭐 외국을 아는 사람도 없다. 이 사람을 통해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자. 그 사람의 무슨 친척이 오촌 뭐를 그 워싱턴의 중요한 싱크탱크에서 일을 하니까, 아니면 백악관과 줄이다 하니까, 그게 전부예요. 소탐대실이 이것뿐 아니죠. 남북 정상회담
저는 이것도 소탐대시라고 봅니다. 한바탕 남북 간이 만난다는 쇼하는 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칫 대한민국 국민을 핵인질로 영원히 놓아둘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들에게 계속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평화를 위해서 한다는 쇼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북한이 비핵화에 협조를 안 해주고 딴 트집을 잡는다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라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자초하는 겁니다. 소탐대시라 이거 뭡니까? 소탐대시를 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무식하거나 무지하거나 아니면 눈앞에 이익에 너무 급급해서 소탐대시라는 거예요. 다 먹을 것 같지 지금. 탐욕입니다. 탐욕. 근데 그 탐욕을 다른 말로 하면 오만의 극치라는 거죠. 보수들 지금 뭐 땅에 다 엎드려 있고 목소리 하나 제대로 안 나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끌고 가면 된다. 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건 좋습니다만 당신네들이 끌고 가야 될 것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당신들에게 표를 찍어준 국민만이 아니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야당과 생각을 공유하는 국민까지 다 끌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미통상협력 통상협상 돌아와서 억수로 잘했다 그럽니다. 일주일 있어야 될 걸 3주 동안 있으면서 컵라면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컵밥 먹고 3주일 동안 정말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끈질기게 받은 협상이 아주 성공적이다. 자화자찬하는데 자화자찬 그 다음날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에서 철강 관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확실히 환율 문제가 통상협상과 함께 환율 협상도 들어가 있다. 어제까지 돌아온 그 시점에서 어제까지 자화자찬 하던 친구들이 절대 워싱턴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워싱턴이 설사 거짓말쟁이라 치면은 먼저 통상협력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라면 지금 여기 와가 워싱턴이 거짓말쟁이라 하면은 앞으로 통상협상에서 더 어려워집니다.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저 인간들은 같이 앉아가 얘기하는 거하고 돌아가서 얘기하는 거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요, 미국에 의해가 우리나라 GNP의 거의 대부분을 무역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무역에 의존한다는 것은 달러의 환율에 의해서 나라 전체 경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환율에 대해서 미국이 야, 이때까지 장사한 내용 다 가져와봐. 환율 조정한 거야 안 한 거야? 너들이 이렇게 많은 이익을 만든 거 보니까 야, 이번에는 환율을 너희들이 높인 거 아니냐? 1달러에 팔아먹고 옛날에 1,000원 받던 걸 지금 1,200원 받은 거 아니냐? 정부가 개입했지.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을 달래고 협력을 구해야지 뭐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했다가는 박살납니다. 그걸 잘했다고 자랑하는 건 뭐냐?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예민한 농산물은 안 건드렸어. 그래서 껍데기만 번지르한 게살구만 미국한테 던져줬어. 착각하지 마시라고. 당신네들이 가서 통상협상하고 돌아온 결과가 게살구만 받아온 거야. 철강 관세 몇 프로 깎았다는. 평양에 방북 예술단 보낸 거 보십시오. 예술단들 국가에서 예술을
퍼포먼스를 하는 예술인들을 보낸 것은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위해서 뭐 일종의 체육이나 이 문화라는 건 항상 사절이고 제스처고 외교의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서 분위기 띄우는데 필요합니다.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문체부 장관이 김정은, 김영남이도 안 서있고 최룡해도 안 서있고 이성관도 안 서있고 최휘도 안 서있고 김여정도 안 서있는 김영철도 안 서있는 바로 옆자리 김정은 옆에 서서 박수를 치면서 김정은이 제발 날 쳐다보도록. 그 문체부 장관이 누굽니까? 접시꽃 당신은 시를 써서 유명해진 시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접시꽃 당신이 아니고 이 박수를 치면서 김정은 당시라고 했겠죠. 북쪽에 영원한 죽은 유일한 영동자 김정은. 전 세계 다 나가죠. 그 사진 한 장이 이쪽에 와서 홍보하기에 정말 남북한이 평화와 협력의 장을 열었다고 여기 와서 대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언론은 진짜 극단적으로 아첨을 해가지고 한반도의 봄은 뜨거웠다. 제가 그랬죠. 봄이 뜨거우면 비정상이지. 봄에 눈 오는 것도 비정상이지만 봄이 뜨거운 것도 비정상이에요. 그렇게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그 한번 깜짝 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가서 김정은에게 박수 쳐주는 게 우리나라 문체부 장관이라면은 북쪽은 그걸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다 이게 우리가 아는 빚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속담도 있습니다. There is nothing free under the sun. 태양 아래에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공짜는 없다는 것은 가격이 있다는 겁니다. 지불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동전만 주우면은 그게 불로소득 같지만 나중에는 주인 있는 돈이었다고 내놓으라고 절도로 걸지도 모릅니다. 도둑으로 걸지도 모릅니다. 그럼 수표로 갚아야 돼요. 국제망신 다 하고 국민을 핵인질로 안 치고. 이거 지금 워싱턴에서 미국 친구들이 돈 20억 없어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자기들이 당한 것보다도 그 수치심이나 당한 것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과장되게 지금 이것을 내놓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루아침 폭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 대미 정책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손 안 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는 돈 20억이 뭐 그래. 물론 한 연구소 유지로 보면은 대단한 돈이지만 블룸버그 뉴스에 나오고 CNN 뉴스에 나올 정도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프레스에 나올 정도로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근데 난리잖아요. 지금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 아니라도 우리는 너희들을 불신한다. 불신해왔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워싱턴에 와서 하는 말부터가 너희들이 각색해가 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사과하고 진실을 내고 얘기하기는 커녕 하는 짓거리마다 워싱턴에 불신을 더 쌓도록 하니까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옛날에는 너희들이 불쌍해가지고 94년 같은 데는 평양에 핵시설을 그냥
외과적 수술하듯이 포 띄듯이 떼버리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불쌍해 돈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희들 불쌍해가 한반도에서 북한을 포격하는 것을 멈출 필요가 없다. 하나도 안 불쌍하다. 동맹국으로서 애정 하나도 안 간다. 돌아서는 순간 누가 손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국제고화가 됩니다. 중국 그 바턴을 받아가지고 미국 대신 역할을 해줘. 착각하지 마세요. 역사가 보여줍니다. 지난 500년 역사가 어떻게 우리한테 왔는지. 아니 가장 최근에 작년에 하는 사드 문제 때문에 하는 거 보면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 돌봐주지 않습니다. 지금 그나마 얼마나 본심을 가지고 아니면 페인트 모션을 들고 나온지 어떤지 몰라도 아니면 우리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을 들고 나온지 몰라도 어쨌든 김정은이가 비핵화 얘기해보자. 미국하고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된 계기가 뭡니까? 우리가 자기들한테 살살 빌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유엔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그 유엔 제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제발 남북 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 잘 가던 유엔 제재 푸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꼭 푼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돈 갖다 줄 채널을 찾으면 그게 바로 푸는 거예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 안 다루겠다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핵 문제는 미국 간에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만나요? 어떻게 하면 돈 줄까 고민하겠죠. 46명이나 준비위원단을 뽑아놓은 거 보니까 역할을 각각 시킬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것도 공개를 안 하겠죠. 아니 국내 전 대통령의 과실을 따지기 위해서 UAE까지 갔어. 과실을 따지기 위해서 UAE까지 갔어. UAE가 우리 원전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중간 그만두겠다. 앞으로 거래도 안 하겠다니까 부랴부랴 괜히 끌고 가가지고 사과를 하고 대통령까지 또 가가지고 사과하고 국내에서 정가 안 나오니까 해외에 가가지고 이 변죽을 울리면은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알아가지고 나와서 빌 것 같은 기대를 한 모양인데 방립이 분담한 외교부 대사도 마찬가지고 불러가지고 뭘 따지겠다는 겁니까? 이 공무원들 앞으로는 행정마비됩니다. 이래가는.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했는 게 전부 잘못됐다고 엎드리든지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든지 행정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청와대의 상황실에 뭐 청년 실업 간판을 걸어놔놓고 매일 그걸 체크하고 잘 되도록 하는 게 대통령의 가장 최고의 관심사라 했는데 그 관심사가 지금 어디로 간지 몰라요. 청년 실업 문 대통령이 이 정부에 들어서고 난 뒤에 청와대 주인이 되고 난 뒤에 청년 실업이 어떻게 더 좋아졌나요? 관료들도 프로페셔널한 관료들을 갖다 놔야 그리고 그들의 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야 국민의 공복으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엎드려 고개 들지 마. 옛날에 잘못했으면 여기서 참회해. 사과문 내. 고백 고해성사해. 그것뿐 아닙니다. 프로페셔널들을 위에 올라서서 그쪽에 대한 프로페셔널리즘 전혀 없는 대학 다닐 때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데모나 하고 쫓아다니고 학생 운동이 무슨 민주화에 여기에 뭐 완자이나 되는 줄 차고 다니면서 졸업하고 난 뒤에 번듯한 직장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한번 해보지도 않은 인간들이 전부 청와대 몰려가가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쥐고 흔들고 그 밑에 발 아래
전문가들 전부 앉혀놓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잔치 분위기에 떠 있는 걸 국민들이 다 압니다. 느끼니까 모든 영역에서 좋습니다. 권력에 취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이것이 소탐대실로 자기들 자리 지키고 다음 대통령 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한미동맹이 끝나고, 아니 아까 얘기했지만 한미연구소에 20억 주는 건 주지 마라 그러면서 4.3 연구회에 위원회에 30억을 주니 그 돈 받아가 올라와 가지고 미국 놈 나가라, 한미동맹 해체하라. 그 할배들 한번 물어봐요. 한미동맹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가 그 군데 사이사이에 밭에 벼 농사 짓는 가운데 피처럼 올라오는 식으로 군데 정치인들 앉혀놓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 뺏긴 서름을 아직 당해보지 않아서 뭐가 뭔지 모르는데 자기들이 설치면 나라를 지킬 것 같다고 착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김정은한테 갖다 주고라도 자기 벼슬 유지하면은 그게 자손 대대로의 영광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남은 건 국민뿐입니다. 국민들이 똑바로 눈 뜨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얘기하는 것만이 그나마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에 동의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